안녕하세요. 이민호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갑자기 형제자매 간 보이지 않던 갈등들이 하나 둘씩 생깁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나눌 때 갈등이 폭발하는데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 병간호하며 매번 찾아갔던 건 난데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던 오빠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아니면 아버지 회사에서 굳은 일 다 하면서 힘들게 회사를 키워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회사도 법정 상속분만큼 공평하게 나눠갔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가족들끼리 협의를 시도하다가 결국엔 협의가 안 돼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하러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기여분을 주장을 하시죠. 그런데 이 기여분은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8조 2항에 이 기여분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 재산의 증식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 가지고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특별히라는 단어입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특별히 부양했거나 특별히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란 정도가 어느 수준까지 돼야 하는지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딸인 나는 5년 동안 매주 어머니를 찾아가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그런 내 입장에선 오빠보다 내가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했으니 기여분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봤을 때 이건 자녀로서 해야 할 일반적인 정도의 간병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가보면 이 기여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대리인의 경험과 노하우와 직결이 되겠죠. 어떤 증빙자료와 어떤 논리로 재판부에게 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수준의 기여가 있는지를 잘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어보면서 뭔가 알 것 같기는 한데 느낌이 잘 안 온다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치매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투병을 하시는 8년 동안 자식 중 한 명이 같이 동거를 하면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동거한 자식의 기여분을 기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식이 같이 동거는 하였지만 간병인과 가사 도우미가 따로 있으면서 간호와 가사 일을 상당 부분 담당했고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간병인과 가사 도우미 급여, 아파트 관리비 등이 매달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 동거한 자녀의 특별한 기여를 부정했죠.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 병간호를 했습니다. 대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재판부는 용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자식으로서 응당해야 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병간호도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공평을 위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양에 대한 기여분 외에 상속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분도 실제로 소송에서 많이 다퉈지고 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회사 경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지분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 이사로서 통상 기대되는 것을 뛰어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파트를 살 때 자식인 내가 돈을 보태드렸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 무이자로 돈을 빌려드렸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남편이 사망했는데 전처의 자식들과 20년 넘게 살았던 배우자인 내가 다투는 경우, 이러한 경우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기여 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여분 자체를 인정했느냐 못했느냐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소송을 진행해보면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입증하는 게 다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별도의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 청구 심판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여분 주장을 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맞소송격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른 쟁점들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최종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한으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속재산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느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미 다른 형제에게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일부 넘어갔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유류분이라는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유는 기여분 대상은 망인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기여분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건물, 토지, 예금, 주식 이렇게 상속재산 종류가 다양할 텐데요. 이 재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또 이걸 어떤 분할 방식으로 나눌 거냐도 상당히 중요하죠. 건물이 있는데 지분으로 나눠 가질 것인지 아니면 팔아서 전부 현금으로 나눌 것인지 한 명이 건물을 갖는 대신 나머지는 지분에 맞게 현금으로 받아올 것인지 등 상속인마다 상속받고 싶은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분할 방식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상속사건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속분해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분할 방식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추후에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는 소송을 또다시 진행하려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가나 토지를 지분으로 나눠 가졌는데 형제 중 일부가 그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새로운 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다시 나누자 하는 사례도 있고요. 상가에서 나오는 임차료에 대한 논의를 재산 분할할 때 논의하지 않아서 이를 가족에게 또다시 청구하려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저 또한 너무 안타까운데요.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번에 끝내야 합니다.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2번이나 하면 정말 소송 당사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급하게 진행하시기보다는 꼼꼼히 소송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이 얼마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분할하는 게 이득인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받으신 다음에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 경우에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소송에서 손해보지 않고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각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